제가 중학교 때인가 저희 친구 아버님이 저를 병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자꾸 놀리더라고요. 한 번은 찾아뵙고 아주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제 이름이 병주입니다. 그러니까 안다 병조야 그러시더라고요. 우 발음이 잘 안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를 병조라고 불렀는데 현재 부산에 있고 암 행진은 제법됩니다. 98년도 4월 달에 지금 98년도 4월 이전까지는 암에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암의 암비스가 저한테 다가올 때는 아주 불쾌하고 이상한 느낌으로 왔지만 이것을 알아보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게 아마 제가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게 쉽게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암에 전달받을 않을 때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저는 사회생활을 직장생활로 시작했는데 저는 절대로 직장생활만 할 생각을 가진 좀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제가 눈 떠서 자라는 동안 자연사만 하셨습니다. 꽤 잘 될 수도 있으시고 근데 막 경제적으로 저한테 어려움을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시지만 아버님이 50대를 딱 넘으시면서 사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아주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을 때 그 시기를 조금 지나면서 식도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시고 회복되시다가 재발되셔가지고 투병생활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아버님을 보면서 제 어머님과 제 동생들한테 남겨준 그림자가 워낙 컸기 때문에 저는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찍 그때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직장생활이었기 때문에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제 평생 동안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1년도 안 돼가지고 제 생각이 확 바뀌어버리게 됐습니다. 저희 부장님 때문이었는데 부장님이 막 저를 괴롭히고 치받고 힘들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를 이렇게 잘 보셔가지고 저를 출장 같은 데 데리고 다니십니다. 출장을 몇 번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실을 알게 됐는가 하면 거기가 제가 가기 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직장생활 10년 동안 아주 열심히 해야지 제가 아주 존경스러워 보이는 그리고 내가 과연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사람 위치에 갈까 말까 하는데 그런 위치에 있으신 분이 출장을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분 사생활이 저한테 많이 노출되게 됐는데 우선 경제적으로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완전히 여유가 없었고요. 제가 십몇 년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가진 결과가 그것 이상은 되기 힘들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삶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들었고 정말 저한테 심각해 보였던 거는 그분이 그 일을 다시 5년, 10년 한다고 하더라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미래가 결국 제 미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 선배가 조그만 제조업체를 했는데 거기서 생산한 물건이 수출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덜컥 검토해보고 회사를 그만두고 자연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조그만 무역회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제 아내하고 주말부로 떨어져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말부로 한 6, 7년 동안 살면서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역을 통해 수익이 좀 많아질 때도 있고 적어질 때도 있었지만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제자리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조금씩 삭들이 시작한 불안감은 뭔가 하면 내가 열심히 사는 거하고 상관없이 이대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돼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걸 막 심각하게 철학적으로 고민했던 건 아니고 다음날 아침에 시간이 사무실로 잘 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저한테 자꾸 이렇게 그림자처럼 이렇게 쌓여가는 그런 때 저한테 아내가 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 아내가 일요일에 가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올라와서 주말에 올라와서 제 일주일치 와이셔츠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와이셔츠를 다리고 있었는데 TV에 사랑의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남자 4명, 여자 4명 나와서 일요일 아침에 하는 프로그램 있죠. 왜 오셨습니까? 그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서로 잘 보일 심사위원이죠. 이렇게 같이 마주쳐야 데이트 상대가 되니까. 그런데 진행자가 이렇게 질문했는 겁니다. 남자 참가자한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주말이 되면 아내한테 어떻게 해주겠느냐 그러니까 아주 잘 보일 심사위원으로 아주 씩씩하게 생긴 남자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첫째 주 주말에는 영화를 보고 둘째 주말에는 외식을 하고 셋째 주말에는 여행을 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제가 왜 저러지? 이런 표정으로 불안해서 보면서 제 아내 눈치를 싹 살폈습니다. 제 아내가 처산 저한테 아이고 인간아 다들 좀 봐라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제 아내가 이러는 겁니다. 그 TV에서 그 말을 한 젊은 친구한테 너희도 한번 살아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이루지 않을 장밋빛 같은 인생을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한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제 아내 말에 저도 아주 크게 동의를 하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속으로 자들이 철이 없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웃었는데 한편으로 돌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과연 살고 싶었던 삶은 어떤 거였는가 하면 아마 거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의 삶에 가까웠습니다. 아내를 전달받은 당시에 30대 중반이었고요.
제가 서 있는 위치가 제가 오고 싶은 곳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시 5년 후, 10년 후 제가 맡게 될 미래가 제가 가고 싶은 곳이냐 하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걸 돌려놓을 방법이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메리카 투어리 온 거예요. 올 때는 정말 기분 나쁘게 왔습니다. 친구가 한 통에 전화를 했는데 아주 기가 막힌 사업이 있으니까 내한테 이야기해 줄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라 그랬습니다. 제 사무실로. 왜냐하면 저는 무역일이었기 때문에 뭔가를 항상 찾아야 됐습니다. 지금 어떤 아이템이 수출이 좀 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템이 가격 경쟁력이나 상품 경쟁력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어떤 좋은 아이템을 소개시켜 주려니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한 9시쯤 제 사무실로 찾아온 친구가 대뜸 저한테 한 말이 뭔가 하면 네 꿈이 뭐고 이러더라고요. 꿈이라는 게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묻거나 어른 애들한테 묻는 그 정도로 여겼는데 친구인 지가 저한테 감히 꿈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좀 나빠지려고 하는데 그 다음 질문이 저를 왕창 망쳐놨습니다. 기분을. 이래 살아가 어떡할래 그러더라고요. 제가 네가 내 사는 거 봤나 그러니까 한 2년 만에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래 살아가 5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진지했기 때문에 제가 들었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뒤통수한테 탁 때리면서 술이나 마시러 가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럴 뻔했었는데 그런 와중에 친구가 펼쳐놓은 게 뭔가 하면 아메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는 아메이에 대해서 아주 크게 부정적이진 않았지만 그냥 제 눈앞에 본 대로 저희 어머님 댁에 누군가 세제를 갖다주는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세제를 갖다주고 어떤 마진을 챙기는 그 점을 여겼습니다. 그런 비즈니스를 제 꿈, 5년 후의 미래를 운운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가지는 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 아메이가 굉장한 회사구나. 아주 크고 대단한 다국적 기업이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 다음부터 완전히 헷갈렸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나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건지를 몰랐습니다. 아메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사업 그러는데 나보고 병원 가기 싶어서 같이 다니자는 건지 아니면 물건을 같이 팔러 다니자는 건지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건을 좀 사달라는 말을 아주 독자하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제안하더라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사업을 오래 하고 아주 대단히 큰 성공을 한 사람들이 사업 설명을 하는데 거기 가서 한번 들어볼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S라고 말한 겁니다.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난 다음에 누군가 묻더라고요. 당신이 다이아몬드 되는 과정에서 위기란 게 있었을 거 아니냐. 그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돌아보니까 위기란 게 없었습니다. 위기라고 생각되고 인식되는 지점이 없었는데 그 질문을 받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아무에도 몰랐고요. 이 비전도 몰랐습니다. 이게 제가 5년 후 제 꿈?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고 단지 조금 귀찮고 친구가 왜 이러지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제가 S라고 합니다. 그때가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아메를 알았다 그러면 당연히 했을 건데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멈춰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때 S라고 말한 게 아마 아메를 해오는 과정에서 제가 가장 큰 위기가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업 설명을 듣고 나오는데 제가 느꼈던 것은 뭔가 하면요. 우선 사람들 많다. 그리고 저녁에 자기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네.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자영하시면서 뭔가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그게 좀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 있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녁에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마시거나 포카를 치거나 당구를 치거나 뭐 그러지 않은 집에 가서 비디오 테이프를 보거나 잠을 자거나 그런데 그런 시간에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집단에 있다는 게 저한테는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나오는데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사업 설명을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한번 더 들어볼래 그러더라고요. 그때에서는 좀 쉬웠습니다. 막연하게 저렇게 되면 괜찮겠다. 나는 아니야. 내 같은 사람들은 나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끈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사교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기타 등등 암의 비스가 조금 좋다고 보이는 순간 내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냥 시큰둥했는데 두 번째 S는 첫 번째 S보다는 조금 귀찮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듣고 나오는데 친구가 또 그러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우리나라 사업설명이 제일 재밌게 하는 사람이 한번 더 들어볼래요. 그때 또 S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사업 설명이 한 5번 좀 듣고요. 책을 한 3권 읽고 테이프를 주는 걸 좀 듣고 나니까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뭔가 하면 제 주위에 암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암에 제재를 받거나 쓰는 걸 받거나 누군가 전달하는 걸 받거나 나름대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암에가 어떤 마케팅, 어떤 원리를 진행되고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의 성격이 어떻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마케팅이 됐고 제 짜투리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참여하면서부터 저한테 가장 큰 장애는 뭐였는가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아마 처음 오신 분 중에 저하고 비슷한 느낌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는데 아마 오늘 처음 느끼신 분이 느끼는 보다 제 느낌이 훨씬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오해를 딱 마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가는데 이렇게 서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둥글게 섰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 일을 당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오는데 이게 내가 이야기해야 될 분위기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 이야기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그게 공부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제 순서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이 뒤에 사람 이야기를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몸이 떨려갖고 긴장해서 탁 벗어나니까 아무 이야기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난 안 되겠다. 두 분 다시 오는가 봐라.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제안을 제가 했으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18%인가 내릴 때였습니다. 저는 내릴 때 스피치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피해 다닌 것도 일부러. 아메가 좋고 아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스피치만은 특히 많은 사람한테 사는 건 저한테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스폰서들이 스피치 해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회자가 저쪽에 서면 이쪽 끝에 서면 안 지키거든요. 손을 정간하게 들면 눈치를 보고 있으면 안 지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넘어갔는데 제가 18% 핀이 되는 날 15%까지 수십 명이 나왔습니다. 수십 명이 위에 올라오니까 저는 이번 달에도 끝에 서면 넘어가겠다 이랬는데 18% 올라오세요 그랬는데 저하고 어떤 아주머니하고 두 분 올라오고 둘 다 스피치 하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안개꽃을 들고 얼마나 떨어놨든지 제가 들면 수습해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들면 긴장해서 드는가 이 정도가 되는데 저는 막 안 뜨려고 버티다 몸이 이래 되면서 얼굴이 싱싱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회를 보신 분이 마이크를 잡고 이거 수습을 해야 될 무슨 멘트를 해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제가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많이 뜨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다니까. 그리고 세미나 가서 이렇게 오프닝 스피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양쪽에 서갖고 한 명씩 스피치를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참여한 세미나에서 제 상이 지금 현재 에메랄리스입니다. 스피치를 해라고. 저는 설아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근데 줄이 자꾸 줄어들면서 내가 올라가야 될 상황이 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길로 싹 돌아서서 나오는데 어디 가십니까? 그러더라고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이래놓고 가서 안 돌아왔습니다. 아주 적극적이신 제 스폰서가 찾으러 다니시죠. 화장실에 문을 잠그고 앉아있는데 김정주 사장님 아주 찾으러 다닙니다. 끝까지 모른 척했습니다. 저한테는 참 넘기 힘든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로 소극적이고 저는 이런 모임에 앞자리 절대로 안 왔습니다. 스폰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맨 뒷자리에 앉습니다. 앞자리에 앉으면 누가 자꾸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혹시 뭐 손 들어봐라 했다가 손 들으면 앞으로 나오라 이러면 제가 간단히 앉아요. 그러니까 항상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할 만한 무슨 도저히 없었습니다. 내성적이고 사교적이지 못하죠. 그 제 상위 파운드에서 나야먼드 인사장님이 한참 후에 하신 이야기인데 제가 아메를 아무리 봐도 조금 하다가 그만둘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하죠. 스피치 시키면 유난히 들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사교적이지도 못하죠. 근데 오기만 하면 아무 말 없이 뒤져가지고 테이프나 책 같은 거 들고 가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한 제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장애와 실질적인 그런 장애들을 제가 다 넘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요. 저는 처음부터 사실은 진지했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을 바꿔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30대 중반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직장생활하고 자영업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결과가 뭐였는가 하면 그 젊은 나이에 제 미래가 안 바뀌겠다는 생각만 다 자꾸 들고 있는데 그 생각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아내하고 서울에서 내려가지고 부산에서 주말부부로 만나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해운대 바닷가에서 놀다가 식사를 하고 돌아올 때 되면요. 희한하게 우울해져요. 제가 제일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깝깝함이 이비인 속에서는 벗어나기 같은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참여했습니다. 제 아내한테 서울에서 제가 아메 미팅에 참여하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아메 하겠다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그걸 왜 하는데 그러니까 제 와이프는 이제 자기 친정어머님한테 제품을 누군가 20만 원씩 팔고 사라지고 그 제품이 집에 쌓여있고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그걸 왜 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메 미팅에 갔다 오면 저녁에 한 10분, 20분 정도 부산에 계속 전화를 해서 아메 미팅에서 내가 들었던 거, 내가 가졌던 느낌, 그리고 내가 왜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제 와이프 귀에는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 제가 필요한 돈이 더 많이 필요해서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이 비즈니스에 참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했지만요. 저는 뭐가 필요했는가 하면 제 인생이 바뀔 것 같은 느낌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메 비즈니스 참 간단하고 쉽고 정말 명료하거든요. 뭔가 하면 아메 비즈니스 하는 과정 속에서 저처럼 미팅에 많이 참여하고 책을 읽고 테이프를 듣다 보면 아메에 대한 정보가 많이 쌓여요. 정보가 많이 쌓이고 나니까 저는 아메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좋아지고 난 다음에 저는 뭘 했는가 하면 그 좋아하는 것들 사람한테 말 그대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자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처음부터 이 비즈니스가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쉽게 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다이아몬드 난 다음에도 저는요, 제가 누군가를 설득시킬 수 있거나 내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화다닥 비전을 보고 비즈니스에 탁 뛰어든다, 그렇게는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단지 저는 처음부터 정말 제가 믿는 이야기만 해왔고 제가 정말 진실되다고 생각하는 말만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진실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느낌 때문에 스스로 알아보고 스스로 저처럼 설레이고, 그래서 이 비즈를 통해서 차츰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가지고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 스스로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이어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리는 사람들이 단박에 못 알아들을 거라는 걸 예상을 했습니다. 아메이가 갖고 있는 사업성 중에 놀라운 거는요, 사람들이 완전히 모르고 있는 사업을 희한한 이렇게 공개된 사업 설명의 장소가 있고 BS나 시스템을 제대로 알려주고 하는 수많은 노력들이 있지만 오로지 알아보려고 하는, 스스로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작할 98년도에 91년도에 들어온 아메이가 세월이 열리가 거기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런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입에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 제가 전달할 때 사람들이 그럴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대로 10명한테 전달하면 1명 정도가 비즈니스에 참여할까 말까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엉뚱한 소리들을 하더라고요. 제 예상대로 한 10명한테 전달하니까 전부 다 모르는 소리를 하고 노란 대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기분 안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부산에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제가 비즈니스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하루에 일어난 일이 있는데요. 98년도 5월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오니까 약속을 이렇게 쭉 잡아놨습니다. 한옥에. 오전에 처갓집 어른인데 정권거래소 객장이신데 정권에 아주 심취해 계신 분인데 그분한테 제가 사업을 알리러 갔습니다. 알리러 갔더니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 할 이야기가 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메이란 비즈니스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아메이 그거 나 해봤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안 된다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러니까 내가 신발 가게를 하면서 제품을 가득 진열해놓고 그 제품을 열심히 팔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 이게 꼭 파는 것만 갖고 안 되거든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인데요. 이러니까 야 팔아도 안 되는데 안 팔아고 어찌 된단 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라고 그랬어요. 말을 안 들으시는 겁니다. 제가 자료도 못 꺼내보고 돌아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너 와이프는 시키지 마라. 너 와이프는 낮에도 돈 벌어오는데 저녁에 또 다른 돈 벌거리를 시키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듣기까지 제가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죠. 그런데 그래야 점심때 누구하고 약속돼 있었는가 하면 제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제 신혼여행 할 때 저한테 따라와서 사진 찍어주고 지 신혼여행 할 때 제가 따라갔던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제 개념을 설명하고 사업이다 그러면서 암에 플립 차트를 딱 넘기니까 손으로 딱 맞더라고요. 처음엔 다 니같이 그런다. 입에 거품 물고 막 이야기하다가 3개월도 못 간다. 나도 이런 거 비슷한 거 해봤는데 네 생각대로 안 된다. 3개월 해보고 난 다음에 네 생각대로 되거든 와서 이야기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친구도 저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 손아래 동수한테 설명을 하려고 동수를 약속을 해놨었거든요. 동수한테 막 설명을 하는데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손아래였기 때문에 참고 들은 겁니다. 듣고 나더만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죠. 그러고 갔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실제로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저를 참 예쁘게 생각하시는데 밤새 고민하신 겁니다. 이제 와서 저런 걸 한다. 남한테 창피한 것 같고 세장산 것 같고 누군 또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 같은 저런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밤새 고민하시다가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못하시고 걷는 방에 고통을 치십니다. 이제 와서 저런 일을 한다. 내가 저기 잘 살아라고 애들까지 다 길러줬는데 저런 희한한 일을 이제 와서 하느냐 그러십니다. 눈치 없는 제 아버지 방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제 와이프가 놀래가 문을 딱 닫는 겁니다. 무슨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 이야기죠. 이건 어떻게 수습이 안 될 상황인 겁니다. 살짝이나 제가 옷을 입고 도망 나왔습니다. 어디로 갔는가 하면 저희 어머님 본관에 해운대에 있거든요. 그 해운대로 갔는데 어머니 밥 좀 주십시오. 니 어디서 샀노? 그랬어요. 처갓집에서요. 처갓집에서 밥도 안 주더라고요. 주긴 줬는데 배가 또 고프네요. 그때 어머니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는 제가 처음으로 이 빈소에서 내가 성공하겠다. 나는 어쩌면 아메이란 빈소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요. 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저한테 꽤나 소중한 사람들이 아메이를 오해하거나 아메이를 몰라서 아메이를 싫어하는 그 이야기가 저한테 영향을 전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안맛도 여전히 좋았고요. 아메이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요만큼도 안 들었습니다.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제대로 준 정보를 쌓아가지고 저한테 좋아진 아메이 비즈니스를 모르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 비즈니스를 포기할 정도는 저는 아니었거든요. 최소한 제가 본 정보를 통해서 좋아진 이 비즈니스를 지킬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영향이 거꾸로 미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음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 고등학교 동기는 빚을 참여해갖고 그 아래 그룹이 플래티넘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아메 제품이 좋다고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자랑하시고 다니십니다. 저 손할 동선 아직 안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하면 저하고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거꾸로 가게 하면 됩니다. 내가 제대로 미팅에 참여하면서 확실한 그 정보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쳐가기만 하면 시간은 다소 걸린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비즈니스 할 사람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비즈니스 진행하는데 제 스폰서 입장에 좀 고민스러운 일이 생긴 거죠. 근데 그분들 뎁스 라인이 한 라인이 갓 챙기고 있었고 저를 통한 이 뎁스 라인의 깊이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밑에 나타난 조금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부산으로 간다는 겁니다. 거기 쫓아가면 차비도 안 나올 보너스인데다가 서울에서 빈 사람이 훨씬 더 일찍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처리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부산에 가서 사업할 생각이었거든요. 처음부터. 우선 제 아내가 거기 있었고 아메비스 자세히 보니까 이 거주리즘이 자유고 확실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됐더라고요. 단지 언제든지 계속 서울로 올라올 생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올라와갖고 서울에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들어보고 갈 노력만 한다 그러면 부산에서 비즈니스 충분히 일으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스폰서분들이 저를 얼핏 여기셔가지고 이교대로 내려오시더라고요. 격주로. 저희 어머님 댁에서 이제 홈미팅을 시작한 겁니다. 제가 10번째 사업 승리할 때까지 아무도 못 알아들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날 제가 한 4명한테 왕창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날 아침에 저희 어머니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니 하는 거 설명해봐라 그랬어요. 아무 됐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4명한테 이렇게 맞고 나니까 그날 당장 설명하기 싫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애미도 알아야 될까요? 그게 뭔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이 참 이러면서 플립 차트를 넘기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한 30분 설명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반응이 희한한 겁니다. 네 말대로 하면 되겠네. 열심히 해가 성공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제 사업 설명에 11문제 알아듣는 사람이 나왔는데 저희 어머님 그래서 저희 어머님 댁에서 이제 홈미팅을 시작한 겁니다. 서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면서.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그 홈미팅 하는 걸 가만히 한 2달 동안 한 말씀도 없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참가하는 사람은 한 사람, 서울에서 내려오는 스폰서 2-3명, 저 쳐가서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누구는 가르치는 사람이 4명이나 되는데 배우는 사람은 1명밖에 없는 그게 되는 거 맞나 그랬어요. 제가 보기 됩니다. 사람이 안 느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 말이죠. 네 말대로 하면 사람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님한테 한 말이 뭔가 하면 어머니 반드시 늘어납니다.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몰랐거든요. 저는 몰랐는데 제 속에 있는 아주 큰 능력이 뭔가 하면 꿈꾸는 능력. 저는 그게 완전히 사장되고 없었습니다. 제 주위에 꿈꾸는 사람들이 없었고요. 그 능력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미처 느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메 미팅에 제일 처음 참여했을 때 저한테 아주 지겨운 질문이 뭔가 하면 뻔히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빡 생깁니까? 사적을 넣으면 BMW 옆에 컨닝해가 적고 그랬거든요. 내가 봐도 내 꿈 같지 않은 것들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꿈꾸는 게 내한테 아주 울큰 그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쯤 돼가지고 저희 어머님한테 저는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유일하게 사람만이 꿈꿉니다. 어떤 생명체도 꿈꾸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만이 꿈꾸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꿈꾸는 능력을 결과합니다. 의도하고 기획하고 도전하고 실패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지 우연히 창조되거나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님 저한테도 그 능력이 있습니다. 저한테 꿈꾸는 능력이 있다는 말은 뭔가 하면 그 꿈을 실현시킬 능력도 저한테 반드시 같이 들어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자장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담배 피우는 저놈하고 같이 놀지 마라. 가출하는 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지 마라. 그럴 때는 왜 그러는가 하면 걔들이 물들기 때문에 어느새 걔들이 습관을 닮아갖고 가출하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그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요. 저는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데 담배 피우는 것보다 술 마시는 것보다 가출하는 것보다 더 지독한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꿈꾸는 게 부당한, 꿈꾸는 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제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 속에서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저한테 있다는 게 생각되고 자극받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꾸는 능력이 자극받으면 어머니 아메이 빚을 합니다. 저 말고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메이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저처럼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고 싶은 툴이 없어요. 이룰 수 있는 툴이 없어요. 그런데 그 꿈꾸는 능력에 딱 걸맞는 비즈니스가 아메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늡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 사람들이 한 7명 정도쯤 늘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저처럼 설레인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처럼 이 툴을 통해서 자기 미래를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그 가능성 때문에
어쩌면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설레이는 사람들 보면서 저는 엉뚱하게 제 전업을 결심한 겁니다. 12%대였습니다. 절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제가 하는 일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머님한테 찾아가서 어머님 저 아메이로 전업하랍니다. 그러니까 제 어머님 대답이 엉뚱하게도 그래라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특별하시거든요. 제 어머님이. 그 특별함을 저는 몰랐습니다. 어릴 때는 참 귀찮고 짜증난 그 특별함. 저한테 중학교 2학년 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주셨어요. 제가 그 책을 읽었겠습니까? 안 읽겠습니까? 저는 적극적인 저희 어머님한테 진리있는 소극적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 읽어보니까 읽기 싫더라고요. 그걸 안 읽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항상 저한테 요구한 건 뭔가 하면 네 인생에서 발전성 있는 일 해라. 지금 먹고 사는 일 그 일 말고 지금은 다소 통하고 네 생활을 유지시켜준다 하더라도 미래엔 그 일들이 안 될 거다. 미래에 통할 일이야. 네 인생에 발전성 있는 일 해라. 항상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 참여하는 그 7명의 사람들을 보고 어머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십니다. 내가 때때로 성공을 꿈꾸고 노력하고 도모하는 사람들을 내 삶 속에서 가끔씩은 만나봤지만 모인 사람마다 이렇게 다 돼가는 건 내가 처음 봅니다. 너희들은 성공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제 인생에서 발전성 있는 일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아신 겁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업을 그때 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비즈니스가 조금씩 일어나면서 서울로 랠리를 왔고 서울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울산에 4,000명에 사시는 날이 있으시면 부산 맨 끝에 있는 장전동 전철역에 사람들이 몇 명 모입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타고 전력질주에가 달려가야지 8시에 4,000명이 겨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듣고 몇 안 되는 우리들이 껌껌한 골목에 모여서 둥글게 둘러서가지고 제 스폰서가 했던 그 방식대로 저는 둥글게 서가 스피치를 하고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서울로 올라오는 승용차가 봉고차로 되고 승합차로 되고 버스가 됐습니다. 근데 버스를 빌리긴 했지만 타고 보니까 한 20명도 안 되더라고요. 한 2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앞에 놓고 제가 아주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한테 꿈꾸는 능력이 있고 그 유일한 툴이 아메를 만납니다. 우리 진짜 노력하고 땀 흘려서 그걸 이룰 일만 남았습니다. 언젠가 부산에 출발한 이 조그만 비즈니스 그룹들이 부산에서 전 세계를 띄울 겁니다. 그날도 저는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입니다. 저는 아메를 하면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번에 삿포로를 갔다 왔는데 삿포로 여행을 갔다 오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스키를 타고 내려오면서 중간에 좀 서서 내가 그때 알렸던 그 친구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삿포로 가는 여행 경비가 한 가족당 저한테 한 2천만 원을 준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2천만 원 설사 줬다 하더라도 저는 안 갑니다. 500만 원 여행 가고 1,500만 원 다른 데 썼겠죠. 투자하거나. 그랬는데 제가 다른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런데 그게 제 인생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온 겁니다. 불과 아메 빚을 채 5년도 안 했는데 저는 제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여행을 갔다 오면서 저는 옛날에 알려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친구한테 다시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좀 내 마음을 넓히고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친구들한테 다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 한 명한테 찾아갔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어제 저녁에 술을 많이 마시고 감기 몸살까지 겹쳐갖고 오늘 정말 출근하기 싫은데 출근해가지고 얼굴은 까칠까칠한 표정으로 점심때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딱 한순간만 멈춰서 생각해보자. 우리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뭘 위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살아갖고 우리가 도달할 지점이 도대체 어딘데? 내가 네한테 아메를 제안하는 거는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화롭게 떵떵거리면서 살자. 그렇다고 과연 우리가 행복할까? 그런 건 절대로 아니다. 돈 때문에 돈이 우리한테 행복을 주는 그런 건 아니다 말이야. 내가 네한테 아메를 제안하는 거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70, 80이 되고 우리 삶을 마감할 때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겠냐? 어떻게 70, 80을 살았는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 성공과 우리 꿈을 향해서 살아본 시간이 단 1년도 없다 말이야. 어떻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다 말이야. 그걸 해보고 그걸 통해서 해보자는 이야기. 제가 집요하게 물으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 때문에 산다고요. 그럼 그 아이들은 우리들이 보여준 삶의 표준 때문에 어떤 삶을 살 것 같은데 걔들도 또 그 아이들 위해서 살 거라고요. 우리들보다 낫고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바랬던 그 아이들의 삶의 표준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니까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를 보겠다. 뭔지는 모르지만 이비인을 가지고 있는 이비 속에 있는 성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는 이비인을 전달하면 사람들한테 충분히 당당해질 때도 필요하고요. 충분히 가슴을 활짝 열고 때때로는
저는 요즘 가끔씩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친구가 알아들을 수만 있다 그러면 꿇어 앉아서 빌고 싶기도 하는 비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 삶이 처음에 자기 자신의 노력과 땀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툴이 그 친구들한테 제공되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자꾸 지나면 사람들이 이것을 점점 알아보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아멘 결국 뭘 하고 싶은가 하면 완전히 자유로워져 보고 싶습니다. 완전히. 처음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제가 직장 생활하고 자영업으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난 다음에 한 1년만이라도 내 인생에서 딱 1년만이라도 시간을 떼서 재정과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 돕고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으면 있고 그런 시간을 마련해보고 싶다. 그런데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전부 다였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암이란 빛을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이 빛을 계속하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로워지겠더라. 근데 그게 오늘 하루아침에 탁 찾아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다이아몬드에서 느끼는 자유 그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6살짜리 딸아이가 있습니다. 과는 완전히 공주감입니다. 아침마다 싸웁니다. 치마, 드레스, 구두, 운동화 왔다 갔다. 아침에 걔를 유치원에 데려다 줄 때 제가 손을 잡고 데려다 줍니다. 그게 제 자유입니다. 걔하고 데려다 주면서 그 시간을 쓰는 자유뿐만 아니고요. 저는 걔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유를 가졌습니다. 저 혼자 걸어가면 2분밖에 안 걸리는데 걔하고 같이 가면 20분 걸립니다. 애들은요, 계단 옆에 이렇게 보온 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밖에 매달리가 다닙니다. 그리고 개미가 지나오면 다 아십니다. 발을 들었다 개미가 살아있으면 왜 살아있는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빠 이 꽃 이쁘지? 향기 좋지? 이름이 뭔데? 담벼락이 있으면 올라가 봐야 되고 뛰내려가 봐야 되고 편의점 앞에 있는 인형 뽑기에다가 한번 하고 가자 말자 그냥 가자 그렇게 해서 유치원에 갑니다. 제가 아멘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그 손은 그렇게 끌어질 겁니다. 가자 좀 빨리. 그런데 저는 걔하고 지내는 그 시간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올 때는요. 제가 느끼는 자유가 아주 커집니다. 제 고등학교 동기가 있는데 또 하나의 자유는 그 고등학교 동기하고 아멘을 한 3년 반 4년 했습니다. 4년 정도 했는데 아주 성실하고 배려가 있고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 다 호감을 가질 정도로 성실하고 착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자기 미래에 대해서는 당당함이라고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플래티넘이 될 때 저는 제가 플래티넘 될 때보다 훨씬 기뻤습니다. 그 친구가 에메랄드가 스피치를 할 때 저는 막 정열이 쳐졌습니다. 뒤에서 눈물이 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에메랄드가 되고 얼마 안 있어갖고 지난 4월달에 작년 4월달에 고민을 하자고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아까 그만두고 그 선택권을 그 친구가 돌려받은 겁니다. 평생 동안 못 받습니다. 제 주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회사를 다닐까 말까 이 결정은 누가 갖고 있는가 하면 그 회사의 오너만 갖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돌려받지 못할 선택권을 그 친구는 불과 아메란 빚을 4년도 채 안 해가 자기 손안에 쥐게 된 겁니다. 고민하더만 회사를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뭘 하는가 하면 월요일 날, 첫째 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해운대에 있는 그랜드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사우나가 있거든요. 사우나에 들어가면 해운대 모래사장이 다 보입니다. 물론 밖에서는 안 보입니다. 거기 앉아서 목욕하는 게 우리 자유입니다. 그 친구는 절대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못 옵니다. 돈만 내면 들어올 수 있는 그 장소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자리에 못 올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둘이서 앉아서 탕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금 더 열심히 해갖고 이 탕 안에 사람들을 채우자. 그리고 저기 있는 20명이 앉아있는 탕에 사람을 빨리 채워. 제일 넓은 탕은 워낙 넓어서 한 50명 왔거든요. 저기도 사람을 채우자. 그리고 우리 인생을 다 걸고 이벤트해서 우리처럼 자유로워지는 사람들을 저 해운대 모래사장에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 꿈을 도모하시는 게 제 자유입니다. 저는 제 아빠님도 힘들었어요. 30대 중반에 제 미래가 바뀔지 않을 같은 그런 생각이 가득 차있던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성공을 같이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암에 비해서 그런 자유를 가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가 가진 자유들이 자꾸 늘어날 겁니다. 언젠가 제가 자유로워지는 시점을 저는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제 9명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에메랄드가 된 사람들로 있을 때 저는 제 와이프하고 둘이서만 어떻게 그 땅덩어리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스코틀랜드의 하이랜드로 갈 겁니다. 절벽 끝에 바다가 보이는 그 땅덩어리에 있어서 언젠가 어떤 영화에서 주인공이 자기 동족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가 자유를 외치면서 죽어간 그 땅덩어리를 한번 달려볼 겁니다. 그 땅덩어리를 달 때 절벽 위에서 서서 바다를 보면서 나는 자유다. 꼭 그렇게 외치고 선포할 겁니다. 그로부터 저처럼 자유로워진 사람들을 100명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땀을 흘릴 때 제 땀을 같이 흘릴 겁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면 제가 더 많이 달려갈 겁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면 제 잠을 줄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처럼 자유로워진 사람들을 가득 만들어갈 겁니다. 저는 아멘 비즈를 제 자유를 걸고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돈을 하나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다가 멈추면 제가 잃을 게 없는 비즈니스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입에 서 있어 제 자유가 보였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면 제 자유를 잃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일은 제가 가다가 멈추면
제 아이한테 돌려줄 자유로운 세상도 같이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 비즈니스가 마음대로 잘 되시는 분, 나는 아메리카 잘 된다. 예, 손을 뜰까 말까 하시는데 잘 안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되면 잘 안 되는 사람이 이해되겠습니까? 쟤는 왜 저래 안 되지? 그리고 내가 오만과 편견으로 쟤는 다이아몬드가 될 거고 저 사람 안 될 거야 라고 이미 구분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뜻대로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도 보고요. 우리 마음을 다시 겸손하게 갖게 하고 테이프도 듣고 더 배우려고 노력하면서 우리 자신이 채워가고 변해가면서 일어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몬드 될 때쯤 되면 그 그룹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생각 때문에 이 비즈니스가 시스템대로 일어난다 그러면요. 그 결과는 아주 계속해서 놀라운 그 확장력을 갖게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겪은 시행착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행착오도 무지 겪었습니다. 제가 가진 열정이나 확신이 이만큼 높아져 있는데 상대방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5월달에 4,000명을 미팅에 참여하는 4,000명을 하고 싶은데 제 친구가 약속을 했는데 펑크를 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막 뒤져보니까 제 손아래 사촌동생, 그러니까 제 와이프의 사촌 여동생의 남편, 그 친구가 집 근처에 나와서 회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라 그랬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다. 회식하다 왔더라고요. 술이 좀 취해가지고. 그 친구를 앞에 앉아놓고 제가 40명회를 한 2시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막 깨워가면서 지금 줄 때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테이프를 한 20개 줬습니다. 집에까지 데려다 주면서 아내 이야기 계속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세월이 한 5년 흘렀는데 여태까지 못 만났습니다. 제가 안 만나려고 하죠. 제가 고등학교 동기 중에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저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제가 부산에 내려가 한 11시쯤 그 친구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저녁에 그 친구 회식이라면서 자꾸 시간이 딜레이 됩니다. 그래서 1시, 2시, 3시, 3시쯤 그 친구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집 앞에서. 술이 좀 취해가 왔는데 무슨 일이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시간까지 기다린 거 이 친구 긴장인 겁니다. 아주 뭐 특별한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 친구를 데리고 집에 올라가가지고 집에서 샤워를 시켜가지고 샤워하고 나온 친구한테 잡설명했습니다. 한 1시간 반. 근데 그 친구가 한 1년 동안 뭘 했는가 하면은 고등학교 동기의 모임 가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묻습니다. 니 아내 안 와? 물어가지고 이 친구가 아니 잘 모르는데 아내가 아닌가 그것들이 새벽 4시에 와서 잡설명하고 그런다면서 막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합니다.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 안티아메이 대명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충무를 제 파트너하고 같이 다니는데요. 4개월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갔는데 충무에서 제품 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전혀. 제가 다이아몬드 되는데 상관없고요.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되는데 하나의 영향도 못 미칠 일이에요. 그 앞에 서서 멈춰버리는 사람들한테만 그 일로 결정되는 일이지. 그 일을 넘어서갖고 계속 앞으로 가는 사람한테는 그것 때문에 다이아몬드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로지 제 자신의 노력과 내 자신이 가진 생각에 의해서 그 다음 앞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메를 하면서 일본에 갔을 때 그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혹시 그 사람 기억나십니까? 크라운 엠버스인데 우리나라에 왔던 분인데 제가 성함이 생각이 안 난다. 아주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70 넘으신 단 윌리엄스, 고맙습니다. 발음이 워낙 좋으시네요. 단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그 사람 스토리를 들어보면서 시간의 쓰임새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단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아메 시작할 당시에 그 사람 말더듬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처남이 하는 아메이라는 비즈니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통해 처남이 수익을 좀 만들어간다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 처남이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단 윌리엄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못한다. 나는 말도 더듬고 나는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학위를 하나 더 하려고 하고 있고 직장에 나가야 되고 사이드 잡으로 또 하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아메를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단 윌리엄스한테 처남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형님 말대로 형 인생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놓고 90인치 줄자를 들고 단 윌리엄스한테 잡아라 그래놓고 그게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만 남겨보겠습니다. 잠자는 시간 싹둑 잘라버리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 잘라버리고 그리고 TV 보는 시간 잘라버리고 화장실 가는 시간 잘라버리고 집에서 그냥 뒹구는 시간 잘라버리고 술 마시는 시간 잘라버리고 그렇게 다 자르고 난 다음에 90인치 줄자 중에 요만큼만 남겨가지고 도로록 말아서 단 윌리엄스한테 줍니다. 주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형님 말대로 형님 인생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시간만이라도 형님의 꿈과 형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쓰십시오. 제가 아메를 만나서 행복한 거는요. 제 시간을 제 미래에 쓴다는 저는 제가 쓰는 시간이 대부분 다 먹고 사는 데 다 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미래를 바꿀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근데 아메 빛을 만나고 저는 미래에 속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열심히 살면서 바뀌겠지가 아니고 제 시간 중에 아껴갖고 떼가지고 제 미래를 바뀔 일에 계속 쓰는 겁니다. 계속 쓰고 그 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밖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이 빛을 만났을 때 제가 읽어보고 들은 이야기가 이 얘기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고 사람은 성공을 꿈꾸면 그 성공이 이루어진다. 당신이 생각이 당신이 미래다 그래. 난 지금부터 성공할게. 안 되는데. 나는 지금부터 행복해질게. 그런 생각을 해도 안 되는데. 근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저는 과거에요. 30대 중반까지 그 깝깝함을 느끼고 있는 그 나이까지 단 한 번도 제 인생에서 제 꿈과 제 성공을 도모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출발을 해본 적이 없던 겁니다. 제 시간을 거기다 써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은 시간을, 자기 짜투리 시간을 자기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쓴 그 단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20년째 크라운 엠버스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조금 이해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20년 동안 크라운 엠버스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이 상상이 됩니까? 그 결과가 갖는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가 하면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나타납니다. 매일같이 하나하나같이. 그래서 오늘 한 일과 내일 한 일의 결과의 차이는 없습니다. 아메이가. 한 달, 두 달이 차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쌓여갖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면요. 우리가 만드는 그 족적은 우리가 돌아서 봐더라도 내가 여기까지 왔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길을 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시간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여기다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다이아몬드 중에 아메이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귀해라고 그럽니다. 귀해 맞습니다. 귀해라고 그러는데 일본에 기타무라 게이지라는 생선장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때 폭주적 두목이었습니다. 저희 그룹 펑션 때도 왔는데 그 사람은 꼭 무대에서 일본어 통역을 하는 사람한테 메모를 꼭 전해줍니다. 그 메모에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면 내가 아메를 시작할 당시에 생선가게 점원이었고 고등학교 때 폭주적 두목이었다는 사실을 꼭 알려달라. 그래놓고 와서 뭐라고 하는가 무대에 올라와서 내가 아메이 성공자다. 아메이가 제시하는 기회는 뭔가 하면 거짓 하나 없는 기회입니다. 학력이나 재산이나 과거 경력이나 인맥이나 전혀 상관없이 지금 출발하기만 이룰 수 있는 진짜 기회. 기타무라 게이지가 내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다녔는데 기회라고 세상에 없었다. 전부 다 과거 경력 묻거나 학력을 묻거나 내가 모아놓은 돈을 물었다. 그런데 아메비스는 전혀 과거를 묻지 않는 아주 독특한 기회.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했고 이벤트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걸 다 이뤄놨다. 그랬습니다. 야마하키 외판이었던 나카지마 가오루가 아메를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1964년도에 맥주 외판을 했던 덱스 데거라는 사람이 아메를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46세에 완전히 파산한 단스 톰스라는 사람이 아메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바뀔겠습니까? 그 시각으로 돌아가 우리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바뀔 것 같습니까? 이틀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아주 독특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알리고 싶은데 상대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언제 친구 할머니가 아주 연세가 많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병원에 가서 친구한테 사업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업 설명할 때 피라미드라고 돌아선 친구였거든요. 제가 아메비에서 쭉 해오는 동안 그런 사건이 있어서 아주 저녁 늦게 가서 문상을 드리고 앉은 부부한테 상복 입은 부부한테 사업 설명했어요. 그 친구가 30분 동안 잘 듣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다음에 너를 만나면 또 아메를 이야기한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나는 알고 있는데 너는 모른다. 세월이 한참 흘러가지고 10년, 20년 후 나는 이 기회를 통해서 이 기회만큼 계속 성장하고 변화가고 있는데 그때 너를 만났을 때 내가 가진 죄책감을 지우고 있어. 그때 너는 아마 후회하지 않을 거다. 이게 어떤 기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내가 후회한다 말이야, 내가. 그래서 이 기회를 내한테 알려줘야 돼. 그런 게. 근데 일본의 다이아몬드에 또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아메가 삶의 방식이랍니다. 아메가 삶의 방식이라는 의미 속에 어떤 말이 들어있는가 하면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아주 절친했던 친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나한테 찾아서 돈을 구하러 온 적. 그런데 그 돈을 빌려주면 이 친구를 못 갚게 반한 겁니다. 저한테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안 빌려줬습니다. 돈은 있었습니다. 왠가 하면 그 돈을 빌려주고 나면 제가 못 받을 겁니다. 근데 저에게 참 안심스럽더라고요, 제가. 그 돈을 주는 걸 기준을 내 돈이 사라지고 있고를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 이 돈을 빌려주는 게 그 친구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기준으로 삼는 삶을 한 번은 살아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참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제 자신이.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갖고 있는 툴이 어디였는가 하면 먹고 사는데 자를 얹어놨듯이 팽팽하게 얹혀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 삶의 방식이 그랬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3, 4년 전부터 아메이가 제 삶의 방식이었다 그러면 저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그 일을 결정했었을 겁니다. 그 삶의 방식이라는 우리 모든 걸 규정짓게 된다는 거예요. 아메이는 정말 독특한 삶의 방식. 놀라운 삶의 방식입니다. 저하고 절친했던 선배가 같이 무얘기를 할 때 한때 동업까지 했던 선배가 잘 안 마시던 술을 마시고 어느 날 기도가 막혀서 갑자기 돌아갔어요. 형수 뱃속에 아이가 한 명 있었고 걸려다니는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지워졌고요. 제가 그 선배의 죽음 앞에서 아주 많은 눈물을 흘리고 애도하긴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일본에 가서 이게 삶의 방식이란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나는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그런 태도로 세상을 살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완전한 제 삶의 방식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갔을 때는요. 미국에 있는 펑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 연사들이 똑같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연사는 정말 다양합니다. 미국 펑션에 갔을 때. 제가 2000년도 9월달에 펑션 갔습니다. 추석 당일날 출발했거든요. 갔다 와서 욕 무지 들어먹었습니다. 추석 당일날 갔다고. 그런데 미국에 갔을 때 연사로 누가 나왔는가 하면 슈아레 레너드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건투 선수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4체급을 석권했던 아주 놀라운 건투 선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3체급을 석권하고 은퇴했었습니다. 은퇴하는데 TV에 누가 나왔는가, 머리를 팍팍 깎은 마빈 해글러라고 하는 미들급 최강자가 나온 겁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빈 해글러가 인류 역사상 최고로 위대한 건투 선수다. 슈아레 레너드가 그걸 보고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자기 뒤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니까 막 다 말립니다. 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넌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슈아레 레너드가 안에 펑신장에서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똑같은 기분이 들었던 겁니다. 나도 두려웠다. 나도 두려웠는데, 그런데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더 컸다. 그래서 나는 그 일에 도전하기로 결정하고 내 몸을 다시 다듬고 훈련을 쌓아서 도전해서 그걸 극복해서 내가 성자가 되었다. 그게 성공자의 스토리입니다. 그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스토리라니까요. 아멘을 통해서 성공의 가능성이 보이는 순간 그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성공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지도 않았다 그러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고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공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실패한 두려움이 동시에 보입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극복하고 이루어가는 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스토리라니까요. 근데 그 다음 연사가 누가 나왔는가 하면 데이비드 링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렇게 걷습니다. 말은 이렇게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였어요. 하느님을 저주했다. 부모님도 저주했다. 근데 그 사람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대중동기부여 연설가입니다. 그 발음은 자기는 자기 장애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람이 쳐다 안 보고 자기하고 대화만 나누는 앓는 장애를 인정하지 않고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 7살짜리 아들이 장애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자기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왜 항상 장애주차장에 주차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세상이 다 하는 장애를 내 아들은 나를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사람들은 나를 장애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장애를 극복했다. 그 사람이 이런 발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욱웬미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 같은 사람도 해냈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못한다고 이야기하지? 당신들은 할 수 있다. 당신들은 할 수 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써야 됩니다. 유캔짓이라는 이 간단한 단어는요, 성취해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절대로 못 씁니다. 제 아들이 만약에 축구선수로, 야구선수로 대성하고 싶으면 저는 누구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가 하면 성공한 사람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중간에 실패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면 제 아들한테 실패의 그림자를 바로 들이워줍니다. 공부나 해라. 운동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나쁜 건 오래 하려니. 그런데 박사를 만나게 해주면 어떤 이야기 할 것 같습니까? 네가 정말 원한다 그러면 그걸 이룰 수 있다. 아침마다 운동장을 두고 네 하체를 튼튼하게 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중학교 때는 이런 코치를 찾아가고 그 루트를 알려줄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싶으면 유캔짓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저는 다이아몬드 되고 난 다음에 제 아들하고 지리산에 갔습니다.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난 다음에 제 아들이 시작할 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4학년이 되있더라고요. 그 아들한테 지난 4년 동안 제가 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더라고요. 다소나마 저는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방학 때면 꼭 2번씩 여행을 갑니다. 둘이서 지리산을 갔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좋아했던 산이거든요. 아주 유지막지하게 다녔습니다. 방학 때면 2번씩 다니던 산인데 거기를 올라가는 입구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텐트를 치고 밥을 해먹고 텐트 안에서 제가 제 아들한테 그 설명을 하러 갔으니까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말이 엉뚱하게 튀어나왔습니다. 민규야, 너는 세상이 정말 위대한 아이다. 너는 네 속에 네가 만화에서 보는 붕붕 하늘을 날아들고 마술을 부리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위대한 잠재력을 갖고 태어났다. 제 아들이 왜 그러냐? 네가 태어날 때 이미 수억 분의 1의 확률을 갖고 태어난 아이다. 이놈이 수억 분의 2도 있다 아빠 쌍둥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억 분의 4까지 인정했습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은 과거에도 없을 거 앞으로도 없을 거다. 아빠 안에 지금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제 확신한다. 우리한테 꿈꾸는 능력만 유지하고 그 잠재력을 드러낼 노력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큰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민규야, 네가 20대를 출발해서 네 주위에 있는 그 꿈꾸는 능력을 가진 네 주위에 있는 네 친구들이 30대가 되기 전에 그 꿈꾸는 능력을 다 버려버린다. 그리고 네가 꿈 이야기를 할 때 세상에 몇 사람이나 그 꿈을 실현하면서 사는데 라고 말하기 시작할 거야. 그때도 절대로 너는 네 꿈을 포기하지 마라. 아빠가 아내를 만났을 때 30대 중반이었고 아빠는 도저히 이 비즈니스를 잘할 자신이 없었다. 그런데 널 위해서 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네 엄마와 아빠 자신을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해보기로 결정했다. 수도 없이 넘어졌다. 아빠는 SD 갈 때 SD를 6번 했었다. 핀을 다 알거든요. 다음 달 목표에 핍니다. 한 6번 하고 나니까 쪽팔려서 더 이상 외치지도 못하겠다. 아빠는 작년에 다이아몬드 카운트다운 들어갔다 포기했었다. 그런데 이제 다이아몬드가 됐지 않느냐.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다. 원래 출중한 능력을 가져서 앞으로 무조건 달려가는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가진 보통의 능력을, 내 잠재력을 꿈꾸는 능력을 통해서 앞으로 개발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일어서고 앞으로 갈 거다.
그리고 아빠는 앞으로 5년 안에 크라운 엠버스가 될 거다. 꼭 나 같은 보통 이하의 사람이 위대해질 수 있다는 걸 이벤트 통해 증명할 거다. 아들아, 너도 인생을 그렇게 살아라. 넌 할 수 있다. 이놈이 알아듣습니다. 학교에 숙제를 했는데 아빠한테 보내는 편지에다가 한글 97에다 적어놓은 걸 제가 살짝 봤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띄워놨습니다. 아빠는 밤낮 없이 자신의 꿈과 성공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 결과로 그걸 이뤘다. 나도 정해놓고 노력하기만 하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래놨습니다. 얘는 완전히 아들입니다. 학교에서 가훈을 적으라고 보내왔는데 저희들 부부의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원칙 중에 하나가 했을 때는 애한테 해라 그래라. 차라리 못하면 학교 가서 종아리를 맞더라도 그러거든요. 근데 이놈이 숙제가 뭔가 하면 가훈을 적어오기 그겁니다. 제가 해야 되는 숙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네가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겼을 때 너 그 집에 가훈으로 삼고 싶은 거 저기 가라 그랬거든요. 이걸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요. 지금 하는 일이 미래를 결정한다.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걸 제가 적어놓은 걸 보면서 제가 막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걸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그래서 제가 머리에 쓰다주면서 그랬습니다. 넌 아는데 아빠 친구들이 모른다 이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하는 일도 다르고 그래서 걔 미래도 반드시 달라집니다. 저는 이 핀이 성공의 핀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사실은. 저는 보통 이야기 능력이 있는데 어느 날 기선에서 플래티넘이 되면서 지나갈 때 나는 다이아몬드를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정말 자부심 있게 달고 있지만요. 저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제 아이한테 보이는 삶의 방식을 통해 성공했습니다. 이 동그라미 그려놓은 거 보십시오. 저걸 동그라미 제가 못 그립니다. 글씨는 더 하거든요. 근데 제가 못 쓰는 글씨를 제 아들이 고도로 닮았습니다. 저는 제 글씨체를 그대로 두고 제 아들한테는 글씨 잘 쓰라 그런 말 안 합니다. 제가 제 아들한테 글씨를 잘 쓰라고 이야기할 때쯤 되면 제 글씨체를 바꾸고 난 다음이에요. 저는 도전해보지도 않고 제 아들한테 도전해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먼저 꿈꿨기 때문에 제 아들한테 꿈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꿈꾸는 능력을 다시 제 마음속에 제 삶속에 다시 돌려놓았기 때문에 제 아들한테 꿈꾸는 능력을 반드시 발휘하면서 이 위대함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도전하면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바뀝니다. 암의 비즈니스에서 어디까지 갈 건가 하면요 이 비즈니스에서 가지고 있는 저는 가장 큰 비전이 변화입니다.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저 같은 보통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말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스피치는 둘째치고 눈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제가 여러분한테 감히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변한 겁니다. 변한. 그래서 저는 그 변화를 믿는 겁니다. 아직도 저는 SP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변해가면 저는 수백 명의 다이아몬드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비전은요 우리가 비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비전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메를 선택할 당시에요 SP 이런 조건, 플래티넘 이런 조건, 다이아몬드 이런 조건 그 플랜만 있고 미국하고 일본에 MIT다 그러면 저는 아메를 지장 못했습니다. 그럴 배짱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 사람인가 하면 저거는 이론이고 과연 실행이 가능할까 생각을 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메 비즈니스에서 뭘 받는가 하면 숙명의 사람들이 집단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만드는 비전의 결과가 제가 이것에 참여하게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할 차례입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내 미래가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명확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만들어놓은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다이아몬드 이 집단의 결과가요. 그들을 향해서 외치게 될 겁니다. 자리를 차고 일어나라. 당신 자유를 위해서 살아라. 당신의 꿈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봐야 된다. 그게 옳은 일이다. 그 일을 알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메의 기업 이름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스스로의 자연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성공의 기회를 적어요. 저는 처음에 그 기업 이름을 보고 이거 웃긴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일기 기업에 모든 사람들이 기회를 적응해. 이런 식으로 사람을 꼬시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외람되게 말씀드리지만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다이아몬드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제 소망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저는 언젠가 정말 영감 어린 스피치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제가 믿는 것만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확신이 가는 이야기만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이비에서 위대함을 계속 알릴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사람들한테 전부 다는 안 되겠지만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쓰는 시간이 우리 꿈과 우리 성공을 향해서 쓰는 일이 옳다는 걸 알릴 겁니다. 그 일이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안 되고 수석이 더블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시간을 쓴 것 자체가 우리 자부심이 될 그런 일이란 걸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비전이 될 겁니다.
우리가 비전이 되는 크기만큼 우리들로 참 세상이 바뀝니다. 사람들 속에 비전과 희망이 생기면요, 그 비전과 희망에서 달려갑니다. 우리가 만드는 비전이 그 일을 하게끔 만들 겁니다. 그 비전의 크기만큼, 우리가 비전이 된 크기만큼 우리가 세상을 바꿀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요구되는 게 변화가 됐든요, 여러분 스스로와의 싸움이 됐든 투쟁이 됐든 그 일을 하십시오. 건투를 빕니다. 수고하셨습니다.